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제 민간인 사상자도 나오고 가자 지구에 있던 한 아이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죽고 중동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났다. 서구 제국주의의 욕심 때문에 탄생한 지역입니다. 자기 이제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테러를 일으키는 거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브레인셀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에서 중동과 이슬람을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어밍란입니다.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제 민간인 사상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이목을 주목시켰고요. 중동 문제를 할 때 왜 중동은 항상 전쟁을 하는가 요거를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동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로 이제 중동은 서구 제국주의의 욕심 때문에 탄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이 지역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중동 국가들이 인위적으로 아웃사이더에 의해서 이제 그 국경이 갈리게 됐고요. 이 국경선 안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뭐 민족적, 종교적, 종파적 정체성이 이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 지역을 디바이드 앤 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직접 통치하지 않고 자기한테 이제 협조적인 토호들 를 하나씩 왕가를 세워주거나 이제 권력을 주면서 통치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세력들과 당연히 이게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중동이란 국가가 설립이 됐는데 중동 국가들은 내부에 무슨 문제가 벌어질 경우에 외부의 세력을 좀 초대해서 자기의 그 권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레바논의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 정파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가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이 충돌하고 또 이거에 대응하는 이슬람의 그 이슬람주의 사상도 충돌을 하는 이 복잡한 과정에서 또 석유라는 그런 주요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중동에 대한 이슈가 하나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고요. 다양한 요소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원을 돌아가 보면 영국이 이제 이 지역을 지배할 때 이들과 맺었던 삼중 계약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에는 큰 새 부족이 있었어요. 중앙에 있던 사우드 가문 같은 경우에는 사막에 아주 용맹스러운 이코안이라고 하는 베두인 전사들을 이제 등에 업고서 전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메카의 그 샤리프 후세인 가문이 전쟁에서 져서 위쪽으로 이제 다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한테는 너희가 그 우리와 협조해서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싸우면 너희들의 국가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1914년부터 16년도까지 샤리프 후세인하고 한 10차례 서한을 주고받아요. 두 번째로 이제 맺은 약속은 영국이 이제 유대인들과 약속을 맺게 돼요. 그래서 어떤 약속이냐면은 우리는 유대 국가를 팔레스타인 땅에 설립하는 데에 이제 호의적이다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벨포 선언이라고 하는데 1917년도예요. 근데 당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제1차 대전에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이겨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돈이 필요했고요. 바이츠만이라는 사람이 그 폭탄 제조에 필요한 아세톤을 개발에 성공했었고 이제 이 기술이 필요했던 영국이 유대국가 설립에 호의적이라는 벨포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약속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이면에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크스-피코라는 협정을 맺는데 이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가 이제 승전국이 됐을 때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면 그 밑에 있는 국가들, 지역을 우리가 서로 이제 나눠서 통치하자 이렇게 분할 통치를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의 가장 큰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너무 이제 차별당하고 억압당하니까 그 저항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크게 1987년도 그리고 2000년도에 두 번의 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이제 인티파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인티파다가 일어났던 배경이 가자 지구에 있던 한 아이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죽고 뭐 이런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부당함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항해서 저항 운동을 하다가 이게 좀 컨트롤이 안 되고 너무나 커지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들이 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분리 정책을 펼치게 되고 가자 제국 그리고 이제 웨스트뱅크 쪽에 분리 장벽이 세워지게 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뭐 감옥 이런 별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의 점령이 부당하다라고 말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제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테러를 일으키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과격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슬람주의 중에 일부 좀 이렇게 무장단체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요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고요. 일부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냐면 이슬람을 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구로부터 지배를 받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의 답은 이슬람을 컴백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완벽했던 시기는 바로 이슬람이 탄생한 7세기이다. 근데 사실 7세기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무력까지 동원해서 아니면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따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는 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유가잖아요. 석유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경각심을 일으켰던 사건이 1973년도 제1차 그 석유 파동 을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1973년도에 그 석유를 수출하는 걸프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한테 우리는 더 이상 석유를 팔지 않겠다. 라고 하는 석유 금수 조치를 이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는 석유를 이제 무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존 유가가 한 3달러에서 석유 파동 후 11에서 13달러까지 이제 오르게 됐고요.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그 타격을 받았고 우리가 친이스라엘 정책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경각심을 이제 일깨우게 됐고요. 또 이제 산유국들이 우리도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가 중동 국가의 외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석유를 이제 안정적으로 보급받기 위한 것이 이제 하나의 큰 이유겠죠. 또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그 학생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왜 이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중동 문제를 이해했지, 서구의 관점에서 왜 중동 문제를 이해했지,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한번 중동 문제를 이해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까라는 여유가 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유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고등교육까지 이제 거의 무상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거의 여성들 90% 이상이 그 대학 교육까지 받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돼지가 난교를 한다고 해요. 돼지를 먹었을 때 이 돼지의 성향이 사람한테도 그대로 전해진다고 믿는 거죠. 상대를 초대했을 때 제일 그 명예를 쌓기 좋은 방법은 충분히 음식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음식을 차려놓습니다.